중국 시장과 분리된 중국 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 이런 쪽의 리튬 가격은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리튬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꽤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액 말고 네. 지금 어쨌거나 이게 리튬 관련주들도 이제 조금씩 다시 주목하셔야 되는 구간이겠죠. 근데 네. 이미 이제 뭐 어제 오늘 주가가 꽤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그런 또 길게 보면 어쨌거나 상승 여력은 꽤 남아 있을 거고요. 그 일단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한다라는 것은 당장 리튬 관련주들, 리튬 사업을 한다는 관련주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양극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도 오르겠지만 양극재들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극재 쪽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극재가 아직 좀 조정 뭐 완전 바닥 구간은 좀 에서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양극재가 큰 흐름에서 보면 저는 아직은 뭐 좀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극재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나 뭐 좀 논란이 계속되고 논란으로 삼고 있는 금양 같은 경우, 사실 뭐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의 필바르 강산에서 이제 채굴한 물량부터 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리튬을 이제 올해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금양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채굴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생산이 나오고 매출이 나올 텐데 이게 리튬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이제 그 해당하는 리튬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작겠죠. 아니 킬로그램당 70달러 할 때에 비해서 지금 20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면 적죠. 그만큼 매출 규모가 적게 표시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른다. 네. 그러면 이게 30달러 만약 이제 30달러, 10달러 후반대에서 20달러, 30달러, 뭐 4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그만큼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여기 마진 폭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리튬 가격이 오를수록.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 특히 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를 때 가장 큰 수혜주는 뭐 리튬을 인가공한다, 컨버전한다 뭐 이런 회사들보다 사실은 이게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금양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저는 그 수혜 폭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네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왜 그렇게 보냐 하면 그 이게 이제 그런 저 리튬 그 가격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중국의 이제 탄산 리튬 현물 선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뭐 6그레일, 7그레일 연속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오르는 듯한 그 흐름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이게 가격 흐름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정도의 이제 그 가격대로는 도저히 이제 리튬 광산 업체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생산을 더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뉴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고 근데 앞으로 이제 빅뱅 폭발을 향해 가면서 당장은 이제 캐전 구간이니까 수요가 가파르게 늘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리튬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리튬 가격 역시 중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중국이 공급 과잉이니까 예, 리튬 가격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IRA 규정에 따라서 중국 시장과 분리된 중국 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 이런 쪽의 리튬 가격은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은 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 리튬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꽤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예, 금양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고요. 참고로 금양도 제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역시나 이해관계를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리튬 관련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이제 하이니켈 쪽 배터리에는 주로 이제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을 쓰면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쨌거나 이제 이 수산화 리튬 수요가 훨씬 큰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 해주는 전환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걸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같은 수산화 리튬이라 하더라도 이걸 그 하이니켈 배터리일수록 조금 미세 분말에 그 다음에 건조한 상태에서 예, 탈철까지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좀 그 되게 좀 잘 가공된 예, 그런 수산화 리튬을 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수산화 리튬 인가공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그 구체적인 업체들 명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인가공 이런 업체들은 저도 전에는 이제 되게 좀 좋게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가 꽤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실적 증가가 클 것으로 봤는데 이 회사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는 수산화 리튬 인가공 마진을 먹는 건데 그게 되게 박해요. 네. 뭐 많아봐야 한 3-4% 정도고 그 수산화 리튬을 이제 전환하는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하이 싱글 정도의 그런 이제 이익률밖에 못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사실은. 네. 그러나 어쨌거나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받았던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 네. 네. 이 업체들도 리튬 가격, 그 다음에 니켈을 포함한 그런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예,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건 리튬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보통 그 관련된 광물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 그 기울기라든지 또 뭐 이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네. 예. 그래서 그 리튬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니켈도 가파르게 주가가 가격이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광물 가격이 반등했을 때, 예,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거는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NCM이라고 하면 뭐 리튬은 기본이고 그게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네. NCA 같으면 알루미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희소 금속들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회수하는 금속의 광물의 그 가격이 높을수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도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망가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 업체들은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 경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대략 한 25년
하반기 정도부터인 것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남아 있죠 기간이. 네. 그래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어쨌거나 주목을 받긴 할 텐데, 예,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하고는 아직 갭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리튬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오히려 주목하셔야 되는 게 리튬 광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나 오히려 양극재 업체를 보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뭐 특히 LNF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도 그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실적이 안 좋은 거에 상당 부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을 비쌀 때 사놨다가 그게 이제 계속 그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평가 가치로는 이게 뭐 $50에 산 게 예를 들어서 뭐 18달러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자금이 유출되는 손실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장부상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네. 손실이 난 겁니다. 그게. 네. 우리가 주식을 50만 원짜리 갖고 있다가 그죠. 예, 20만 원짜리로 떨어지면 그걸 평가했을 때 평가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평가 수익에 대한 한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바닥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제 판가도 서서히 이제 거기에 연동해서 또 어쨌거나 분기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사둔 그런 리튬 재고가 있다고 하면 이걸 사용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그만큼 이제 네. 이익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등등 감안하면 양극재 업체들 실적도 이제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래서 나는 양극재도 25년, 26년 빅뱅 폭발할 때 살래. 그러면요, 진짜 그거는 예, 진짜 주식 투자에 쳤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이미 턴어라운드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는 투자, 또 선점하는 투자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예, 지금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좋게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 다 괜찮을까요? 저는 다 괜찮게 보는데 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다 좋은데 LNF는 네.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워낙 크게 나서요. 4분기에도 그렇고 그게 그 지난해 컨퍼런스 콜을 한 거 보면 지난해 한 게 아니라 올 들어서 했나? 올 들어서 하여튼 지난해 4분기 그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한 거 보면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LNF가 이제 그 어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네. 물론 그게 해소가 충분히 되면 또 뭐 잘 갈 여지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리스크가 이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업체들은 저는 뭐 지금 사뒀을 때 2, 3년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다들 좋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뭐 잘 알겠지만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여전히 탑픽으로 봅니다. 네. 예. 코스모 신소재는 그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셀 업체들로부터 사급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뭐 LG 엔솔이든 또는 삼성 SDI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이른바 이제 그 큰 손들이니까 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온 그 리튬을 이제 사급받아서 그걸 이제 일종의 인가공하는 형태로 그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해 3분기, 4분기도 그렇고 그 일정한 꾸준한 영업이익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10만 톤 캐파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올해 7, 8월 정도까지 가면 10만 톤 캐파 구축을 할 것 같고요. 그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가면 다시 추가로 20만 톤까지 늘리는 그런 또 추가 캐파 증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캐파 증설을 한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항해서 가성비 높은 이제 그 중저가 배터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 배터리 스펙이 이제 바로 고전압 미드 니켈 배터리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고전압 상태에서도 그 안정적인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이제 낮아지는 그리고 균열이 안 생기는 그 양극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결정 소입경 양극재를 필수로 써야 되는데 그 단결정 소입경과 관련해서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 중에 가장 개발이 빠르고 지금도 가장 좋은 수율을 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LG 화학을 통해서 이제 전형적으로 LG 엔솔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요가 있는 그런 앞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양극재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확보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올해 중에 아마 삼성 SDI든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 공급하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실적 증가 폭이 뚜렷할 업체이고 주가 상승 모멘텀도 많은 업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작년에 정말 그 피크를 찍다가요. 정말 모든 국민들의 국민주가 됐다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당연히 실적 성장이 둔화돼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주가는 뭐 저는 실적이 함수라고 보고요. 그게 단기적으로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늘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 그 주가가 상승하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실적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더 풀면 뭐 주가가 오르는 건 여러 이유로 오르죠. 무슨 뭐 정책 테마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기술 테마 심지어는 선거 테마로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체와 상관없이 진짜 어떤 뭐 일정한 수급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좀 뭐 주주분들은 좀 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고평가 단계에 갔거든요. 근데 수급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뭐 그거는 비할 바 없이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50억인데 그리고 적자는 뭐 3,400억씩 나는데 시총이 3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국내 여의도 정권가가 진짜 웃기죠. 이런 회사는 시총 3조가 돼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물량을 갖고 있거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특히 유진투자증권 2차 전지 그렇게 폄훼하는 유진투자증권 고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띄우는 리포트를 내요. 이거는 진짜 의의가 없죠. 넌센스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저는 한미반도체는 그냥 기업으로 본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이 맞고 저도 한때 관심 가졌던 기업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투자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HBM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고 하니까 막 주가가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실적으로 지금 합리화하실 수 있느냐?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업체가 소재 업체도 아니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HBM 시장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뭐 TC 본드라든지 뭐 이런 그 장비와 관련해서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보세요. 엔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500억 하던 회사가 뭐 올해 1조 5천억, 내년에 3조 6천억, 뭐 내후년에 뭐 5조 4천억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라는 회사 그림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캐파 구축 일정이나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그 캐파 구축 일정에 따라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지난해 1,000 몇백억 수주를 받았고 올해 뭐 얼마 전에 또 1,000억대 수주를 다시 한번 받았는데 그렇다 한들 이 회사 지금 시총이 뭐 8조 원 이렇게 되는데 8조 원 뭐 9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시총을 합리화해 줄 만큼 그런 실적이 생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은 필요하나 이게 마치 그걸 그 도저히 아무리 이게 좋게 보더라도 그 실적으로 합리화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주가를 반영하는 것은 저는 그건 거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엔캠이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제가 거품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여전히 한 2년 정도 내다본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 목표대로 진짜 5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총을 최소 10조 원 봐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익률이 좀 더 좋다 그러면 10몇 조까지 봐줄 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더 연장하면 이건 너무 좀 그 기간이 멀어져 있긴 하지만 2030년 가면 회사 목표는 30조 원 매출 목표예요. 네. 예, 30조 원 매출에 그러면 최소 3조 원 영업이익이면 이게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면 60조 원 시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말자고요. 네. 보지 말고 그러나 이만큼 가파르게 성장하는 실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이게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를 이 회사가 정말 지금의 시총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냐. 아니 엔캠은 시총 5조인데 이렇게 5조 4천 매출을 26년에 만들 수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26년에 도대체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서 예, 영업이익을 5천 몇백억씩 올릴 수 있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시총은 엔캠보다 지금 8조 9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가늠해 봤을 때 그게 얼추 지금의 시총하고 견주었을 때 맞아야 되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이게 잘 안 나오는 거네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실체라도 충분히 있고 기술력도 있는 업체고 네. 뭐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는 좋은 업체죠. 네. 저는 그거는 부인하지 않는데 다만 이게 기관들이 이제 자기네들 뭐 물량을 많이 들고 있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전혀 거품이라고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 뭐 어떤 업체들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고평가돼 있는데 네. 그런 고평가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고평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근데 왜 유독 2차 전지 섹터만 이야기하면 제가 뭐 아까 전해액 업체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워낙 고속 성장을 하니까 지금 당장 실적 가지고는 고평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25년, 26년 실적만 보더라도 이건 고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그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실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향후 성장성을 대폭 축소해서 굉장히 뭐 폄하해가면서 왜곡해서 그 고평가라고 하면서 그 같은 잣대로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엄청 고평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건 고평가라고 안 하냐는 거죠. 네. 네, 소장님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네.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개별 종목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그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꼭 제 말이 100% 옳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적인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종목의 매력이라든지 또 포트넷에 어떤 어느 정도 비중을 할당할지 이런 데 대한 스스로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로 오늘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뭐 덥석 뭘 사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번은 또 요행으로 뭐 수익을 내실 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배우는 측면에서 보면 그 굉장히 나쁜 습관에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기동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큰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고 어떤 분은 손실을 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또는 코스모 신수제 같은 경우도 뭐 그 사이에 뭐 10배, 20배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 40%밖에 수익을 못 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막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다가 예, 그 비쌀 때 고점 구간에서 예,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 들어와서 오히려 손실 내고 나가는 예,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잘못된 접근법을 예, 그 되돌아보지는 않고 네, 이걸 어디서 기동량 했던 소스 예를 들면 오늘 이 방송에서 뭐 선대인 소장이 오늘 뭘 좋다고 했다더라 그걸 기동량 걸 가지고 예, 뭐 선대인을 뭐 탓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요 저를 뭐 탓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그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수록 승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 공부해서 그 기업이 충분히 싸거나 조정받았을 때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인 주가 수준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길목을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을 때 예,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터디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을 때 그런 예, 종목들이 2년, 3년에 걸쳐서 뭐 2배, 3배, 4배씩 이렇게 주가가 올라줘서 1억이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되고 5억 됐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반복했을 때 예, 그때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터득하면 아, 이게 바로 이제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예, 그렇게 그런 걸 평생에 걸쳐서 누적해 가면 10년, 20년, 30년 누적해 가면 처음에는 이게 뭐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예,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주식 투자의 수익의 크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길목을 지켜서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경험을 반복해가면서 복리의 마법을 예, 그 10년, 20년, 30년 예, 후까지 계속 누적해가라.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발 예, 오늘 뭐 제 이야기도 그냥 아 선대인이 이번에는 무슨 종목 이야기하지 기동량 하는 관점으로 듣지 마시고 이건 이 종목을 판단하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어떤 로직을 보시고 제가 어떤 로직으로 그런 설명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산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지 그 로직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발굴하고 분석한 기업들을 또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려고 하는지 예, 이걸 익히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올바른 종목 발굴 분석법을 배우시고 또 올바른 투자 접근법을 익히셔야 그래야 진정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예. 길목을 지켜서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을 내는 거,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보자.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